안녕하세요, 빈픽스입니다. 요즘 휘발유 경유값이 진짜 오르고 있는데요. 이란이랑 미국 전쟁 때문에 석유 수입 항로가 막혀서 기름값이 이제 경기도 거는 한 1,800원대, 서울 거는 뭐 1,900원대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휘발유보다도 경유값이 더 올라가지고 휘발유보다 경유가 더 비싸다고 늘 그러더라고요. 뉴스에서 보니까. 다름이 아니고 이럴 때 저는 이 LPG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큰 낙폭이 없는 그 유류 비용이, LPG 가스는 크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변동성이 이게 크지가 않고 그냥 1,000원대에서 대부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매달 들어가는 유류 비용이 막 큰 변동이 없어요. 근데 제가 휘발유 차를 타고 다녔을 때는 비쌀 때는 막 2,100원까지도 갔다가 쌀 때는 1,200원까지도 갔다가 이 왔다 갔다 하는 낙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많이 들어갈 때는 제가 보통 휘발유 타고 다닐 때 한 달에 적어도 25만원에서 30만원 유류 비용으로 쓰는데, 휘발유 값이 막 2,100원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가격이 이제 2배가 돼버리니까, 거의 2배까지는 아니고 한 1,200원대 휘발유를 넣다가 갑자기 막 1,800원, 1,900원, 2,100원 이렇게까지 올라가가지고 2,100원까지 갈 때 보면은 막 50만원까지도 나오고, 매달 국내 키로수가 많다 보니까 그게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.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. 근데 제가 이제 LPG 차량으로 오고 난 다음부터는 별로 이제 가스값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이런 거를 신경을 안 쓰고 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만족스럽고, 간혹 뭐 용인이라든지 조금 지방으로 가면 리터당 뭐 950원, 920원, 뭐 더 싼 경우는 댓글들을 보니까 뭐 800원대도 있고 700원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. 그렇게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데 수도권 내에서는 그냥 뭐 1,000원대, 평균적으로 1,000원대가 가스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가스차로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주유를 하는 횟수는 좀 많아졌는데, 결국 이 실질적으로 유류비로 쓰는 돈은 확실히 줄긴 줄더라고요. 휘발유를 탈 때보다도. 그래서 이 LPG 차량이 단점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, 그래서 한번 제가 생각했던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LPG 차량은 이제 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엔진 헤드 실린더라든지 헤드에서 이제 변형이 와가지고 누유도 잦고, 그리고 이제 플러그도 고착이 심하고 뭐 그렇다는, 저는 사실 이야기만 들어본, 제가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아무래도 열 관리가 안 되니까 플러그도 가솔린보다는 조금 일찍 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,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사님들도 점화 플러그랑 코일 가는 시기가,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인터넷상에는 뭐 고착이 되니까 빨리 갈아라, 뭐 7만 8만, 가스차는 7만 8만 대 점화 플러그를 갈아야 된다,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, 실상 주변에서 기사님들 택시 타는 거 보면 플러그도 적어도 15만 킬로까지는 타시더라고요. 제가 보기에는 열 변형 때문에 고착이 되면은 플러그를 갈 때 이제 골치가 아파진다 라는 것 때문에 일찍 가는 게, 물론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차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신다고 하면 빨리빨리 갈고 주기보다 조금 앞당겨서 갈고 하는 게 좋기는 하겠죠. 당연히 예방정비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고는 절대 생각은 하지 않는데, 근데 참 오해인 것 같은 부분이, LPG는 열 관리가 안 되니까 조금만 타면 열 변형으로 엔진이 찐빠가 난다, 뭐 플러그도 금방 찐빠가 난다, 뭐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저도 뭐 자동차에 대해서 뭐 엄청 잘 알고 그러지는 않지만, 제가 여지까지 타왔던 차종들을 봤을 때, 가솔린 차량에서 봤을 때 보면 사실 LPG가 열 관리가 어려운 건 맞는 건데, 근데 사실 터보 차저가 달려있는 GDI 가솔린 엔진도 사실 열에는 취약한 게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열 관리가 안 돼서 열 변형이 없는.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 정비에 있어서
그런 일이 있을 거면 가솔린 차를 타도 그런 일이 운이 안 좋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, 경유차를 타도 운이 안 좋으면 또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고. 그래서 제가 이 차가 너무 좋아, 너무 좋아서 막 미쳐버리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, 제가 제 생활 패턴에서 이 차를 운영하면서 저는 너무 만족을 하고 타고 다니기 때문에, 그래서 저는 제 영상에서 이런 부분이 좋고 이런 부분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, 좀 오해를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. 그거 이외에 LPG 차량의 단점이라고 하면 힘이 없다 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, 방금 이 버스가 앞에 있어서 1차선에서 추월하고 들어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. 110km, 120km로 추월을 하는 상태여가지고, 추월을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도, 얼마나 빨리 달리는 차를 추월을 못하길래 이 차로는 추월을 하기가 어렵고 답답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, 참 그것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. 그리고 시내 주행에서는 사실 연비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. 가다서다를 하다 보면 구동을 하는 힘이 아무래도 초반 힘이 딸리기 때문에 연료를 더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모든 게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? 어떤 유종이든. 저는 제가 이거를 타고 다니는데 시내 주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하이브리드급으로 연비도 잘 나오고, 잔고장 없고, 고장이 나도 추후에 제가 이제 다니는 정비소나 정비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, 대부분 근데 거의 같아요. LPG 타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, 간단한 정비는 공임나라 같은 데서 가고, 아니면 주변 집 근처에 택시 조합에서 운영하는 정비소가 있으면, 근데 거기는 이제 택시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정비를 하시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꽤 길 수도 있고,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그 택시를 고치시는 금액이랑 이 일반 차량을 고치는 금액을 좀 다르게 받기도 하거든요. 아무래도 이제 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기사님들을 위한 정비소이기 때문에. 그리고 그렇다 할 저는 단점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? 궁금해가지고 저도 이 LPG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단점이 뭐가 있을까?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단점은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불편하고, 그런 거를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단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. 외건이 아닌 거. 그리고 요즘 가스차들은 그 본배형 타입으로 해가지고 트렁크 바닥으로 들어가는 가스통이 들어가는데, 이 차는 그냥 일반 가스통이 트렁크에 실려 있어서 트렁크 공간이 좀 좁다는 거. 이거는 진짜 치명적인 단점인 것 같습니다. 외건을 좋아하는 이유도, 긴 짐이나 평상시에 싣고 다니는 짐은 아니지만 가끔씩 살다 보면 1년에 그래도 한 4-5번 정도는 이 긴 짐을 싣는다거나 아니면은 캠핑을 간다거나 할 때 짐을 많이 실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차는 참 불리한 것 같습니다. 그거만큼은 진짜 치명적인 단점인 것 같습니다. 이 차를 혼자 타는 시간이 많고, 같이 타도 이제 와이프랑 둘이 여행을 가거나 하기 때문에 짐이 많은 날은 그냥 뒷자리에 그냥 짐칸으로 쓰기도 하고, 사실 이 차 말고 차가 한 대 더 있기 때문에 놀러 가거나 이럴 때는 사실 그 차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 되기 때문에, 이 차는 출퇴근용으로 쓰는 자가용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참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네요. 이 차를 아버지한테 받아오기 전에 경유차를 살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, 주행거리가 많다 보니까. 근데 진짜 경유차 안 사고 이 차를 가져온 게 참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. 요즘 같이 기름값이 막 오르고 있고, 더군다나 경유에 세금을 더 붙인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경유값이 휘발유 값을 따라잡아가지고 요즘에는 경유차 타시는 분들은 참. 근데 그래도 경유는 고속 주행을 하면 또 연비가 좋으니까 기름값으로
뭐 이제 추후에 들어갈 정비 비용을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경유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, 요즘에는 이제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 경유에 대한 메리트가 진짜 완전히 없어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요즘 너무 바빠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한 가지가 있는 게, 매주 한 번은 무조건 영상을 업로드한다, 그런 계획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3개월째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번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. 저는 이제 본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본업을 하면서 제가 만든 영상들이 좀 뭐 별볼 일 없을 수도 있겠지만, 이게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일도 사실 이렇게 막 쉽지만은 않더라고요.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영상 일주일에 하나씩은 무조건 만들어서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올리고 있고, 또 좋은 정보 또는 컨텐츠 영상을 통해서 말하고 싶기는 한데, 지금도 머릿속에서는 이런 영상 찍어서 올려야겠다, 저런 영상 찍어서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, 본업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영상을 찍을 시간도 없고 또 따로 편집을 할 시간도 없고, 좀 더 제 시간을 짬을 내고 잠을 줄이고 해서 유튜브도 열심히 만들어서 좋은 영상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. 제가 유튜브로 자동차 관련된 것만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. 제가 생각하는 또한 물건, 이거 진짜 왜 안 사지? 라고 싶은 물건들을 좀 소개하는 채널을 만들어 보고자 해가지고 유튜브를 만들었는데, 이 첫 번째가 이 택시 부활. 지금 현재 누적 기록수 40만 킬로가 넘어간 자동차이지만 사람들이 인식이 안 좋아서 완전 썩을 대로 썩은 썩차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조금 전달하고 싶어서 첫 번째로 선택한 컨텐츠가 이 택시 부활 차량이었는데요. 저는 이렇게 생각보다 택시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실지는 몰랐어요, 사실. 실용성이 있는 자동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느꼈습니다. 요즘 경기도 너무 안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이 자동차 관련된 영상 아니어도 다른 물건들 제가 써보고 이거 진짜 저만 쓰기 아깝다, 그런 물건들을 잘 소개하는 컨텐츠를 좀 만들어보고 싶거든요. 열심히 짬내서 영상 만들고 편집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. 구독,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요즘 휘발유 값을 보면 가만히 있어도 개이득인 LPG를 타고 계시는 모든 분들, 그렇게 정신승리하고 또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성실한 분들이 행복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